새벽 2시, 3시에 잠에서 깨시나요? 3명 중 1명의 어르신이 이 문제로 고통받고 계십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그 진짜 원인을 모르고 계십니다. 70대 어르신 한 분이 2년 동안 하루도 푹 주무시지 못하셨습니다. 매일 밤 서너 번씩 화장실을 다녀오셨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숙면을 되찾는 방법을 아실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어르신들이 밤잠을 설치실까요? 그것은 우리 몸속에서 조용히 사라지고 있는 무언가 때문입니다. 야간요, 즉 밤에 소변을 보기 위해 자주 깨는 증상을 말합니다. 저는 내과 전문의로서 25년간 6,000명 이상의 어르신 환자분들을 진료해왔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수련을 마치고 대한노인의학회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신 연구 결과들을 계속 공부하며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대한의사협회와 질병관리청의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한 과학적 정보입니다. 다만 개인차가 있으니 궁금하신 점은 반드시 전문의 선생님과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최근에 밤에 몇 번이나 화장실에 다녀오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정말 궁금합니다. 다른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 함께 건강한 수면을 되찾아봐요. 자, 그럼 먼저 왜 나이가 들면 밤에 자주 깨게 되는지부터 알아볼까요? 간단히 말하면 우리 몸속의 특별한 호르몬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아파트의 수도 시스템과 같습니다. 낮에는 물이 많이 흐르고 밤에는 자동으로 줄어들어야 하죠. 상상해보세요. 밤이 되면 관리실에서 수도 밸브를 살짝 잠가서 물 사용량을 줄이는 겁니다. 우리 몸에서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수면의 질은 단순히 잠을 자는 것만이 아닙니다. 피부 건강에도 정말 중요합니다. 깊은 잠을 자면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피부 재생이 활발해지고 동안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요즘 SNS에서도 수면의 질과 안티에이징의 관계가 많이 이야기되고 있죠. 혹시 밤에 자주 깨신 다음 날 얼굴이 푸석푸석하고 칙칙해 보이신 적 있으신가요? 그것이 바로 수면 부족의 신호입니다. 60세가 넘어가면 많은 어르신들이 밤중에 더 자주 깨기 시작합니다. 어쩔 때는 한 번, 어쩔 때는 두세 번씩 깨기도 하죠. 처음에는 그저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아침에 더 피곤함을 느끼고 일어설 때 더 어지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거울을 보면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어지고 피부에서 생기가 사라지는 것을 느끼시게 됩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몸속 깊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바소프레신이라는 작지만 강력한 호르몬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호르몬은 밤에 신장 활동을 늦춰서 화장실에 갈 필요 없이 잠을 잘 수 있도록 신호를 보냅니다. 마치 밤에 아파트 관리실에서 수도 밸브를 잠그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우리 몸이 이 바소프레신을 훨씬 적게, 때로는 절반 정도밖에 생성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신장이 최고 속도로 계속 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방광은 더 빨리 차오르고 마음이 준비되기도 전에 익숙한 소변 욕구가 잠을 깨우는 것입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방광은 더 민감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400에서 500ml까지 소변이 차야 신호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150ml, 즉 종이컵 한 잔만 차도 비상사태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방광의 소변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소변 욕구를 느끼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신장 기능도 낮 동안에는 느려집니다. 이전처럼 체액을 빨리 걸러내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물이 다리와 조직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다 밤에 누우시게 되면 이 체액이 마치 조용한 파도가 해안으로 돌아오듯 다시 순환계로 흘러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다시 몸이 쉬고 싶을 바로 그 시간에 방광이 차오르는 것입니다. 이 순환은 밤마다 계속됩니다. 잠에서 깨고 화장실에 가고 다시 잠들려 애쓰지만 잠은 이미 깨져버렸습니다. 우리 몸은 혈압이 안정되고 기억력이 회복되는 깊은 치유 단계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기운이 없고 기분은 처지며 몸은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질병이 아닙니다. 맹목적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고 언제, 얼마나, 어떻게 마셔야 방광을 도울 수 있는지 알게 되면 우리 몸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65세가 넘었더라도 수면의 질은 개선될 수 있고 아침은 더 가뿐하게 느껴질 수 있으며 건강은 다시 빛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나이가 들면 바소프레신 호르몬이 줄어듭니다. 둘째, 방광이 더 민감해집니다. 셋째, 낮에 다리에 모인 수분이 밤에 방광으로 이동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야간뇨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희망을 잃지 마세요. 핵심은 물을 적게 마시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마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해결책을 알아볼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밤에 두세 번 깨는 것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른 자연스러운 일부라고 믿으십니다. 옆으로 누워 자보기도 하고 저녁 식사 후에는 물을 피하거나 저녁에 마시던 차 한 잔을 건너뛰기도 하시죠. 하지만 여전히 방광은 조용하지 않고 잠은 치유의 시간이라기보다 방해의 연속처럼 느껴지십니다. 만약 제가 우리 식단에서 종종 빠져있는 한 가지 간단한 영양소가 이 모든 차이를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그 영양소는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몸속에서 조용히 돕는 역할을 하지만 종종 잊히면서도 매우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신경계를 이완시키고 방광 주변 근육을 포함한 모든 근육을 진정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 수치가 낮으면 방광이 너무 쉽게 수축하여 가득 차 있지 않은데도 긴급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 충분한 마그네슘을 공급하면 신경은 덜 예민해지고 근육은 이완되며 방광은 휴식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놀라운 진실이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신도 모르게 마그네슘 부족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농토도 예전과 같은 풍부한 미네랄을 더 이상 품고 있지 않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곡물조차도 한 세대 전보다 적은 양의 마그네슘을 함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음식을 과도하게 익히고 시금치, 깨씹, 견과류, 씨앗과 같은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품을 건너뛰는 우리의 식습관이 더해져 조용한 결핍 상태가 초래됩니다. 이 결핍은 혈액 검사에서는 쉽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리 경련, 수면 부족, 그리고 밤중 잦은 소변과 같은 신체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의사들이 요즘 특히 저녁에 소량의 안전한 용량으로 마그네슘 보충을 권장하는 이유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섭취하면 마그네슘은 우리 몸이 휴식 상태로 전환하는 것을 돕습니다. 방광벽의 긴장을 낮추고 갑작스러운 충동을 유발하는 신경을 늦추며 심장과 뇌에 필요한 깊고 중단 없는 잠을 촉진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마그네슘은 피부 건강에도 정말 좋습니다. 콜라겐 생성을 돕고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어서 요즘 K뷰티 업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성분이죠. 부산에 사시는 70세 김영자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거의 3년 동안 그분은 매일 밤 1시 그리고 또 3시 30분경에 늘 같은 조용한 좌절감과 함께 잠에서 깨셨습니다. 허브차도 마셔보시고 저녁 산책도 하시고 심지어 저녁 6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않기도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죠. 그러다 간호학을 공부하는 손녀가 저녁에 따뜻한 물에 마그네슘 가루를 타서 마셔보라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 김영자 어르신은 확신이 없으셨습니다. 미네랄 하나가 내 밤을 바꿀 수 있을까라고 물으셨죠. 하지만 5일 만에 무언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수면 시간이 4시간 연속으로 늘어났고 그 다음엔 5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놀랍게도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한 번도 깨지 않고 주무셨습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릴 적처럼 평온하고 푹 쉬고 해돋이와 함께 미소 짓는 기분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이제 그것은 그분의 온화한 의식이 되었습니다. 따뜻한 물 한 잔, 마그네슘 한 스푼, 그리고 잠들기 전 3분간의 부드러운 호흡. 그 후로 어르신의 피부도 훨씬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면 얼굴이 한결 밝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건강에 있어서 모든 것이 그렇듯 균형이 중요합니다. 너무 많은 마그네슘은 특히 민감한 어르신들에게 설사나 위장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도 하루 400mg을 초과하지 않을 것을 권장하며 저녁에 200에서 250mg 정도면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녁 식사 후 1시간 뒤에 배가 부르지 않은 상태에서 드세요. 차나 주스, 우유가 아닌 따뜻한 물에 섞어 드세요. 그리고 항상 제품 라벨을 확인하세요. 글리신산, 시트르산 또는 말산염과 같이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잘 흡수할 수 있는 형태를 선택하세요. 만약 신장 관련 약을 복용 중이거나 신장 질환이 있으시다면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의 선생님과 상의하십시오. 안전이 항상 최우선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마그네슘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마그네슘은 방광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을 진정시켜 밤에 깨는 횟수를 줄여줍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신도 모르게 마그네슘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저녁에 따뜻한 물에 타서 드시면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적정량을 지키시고 신장 질환이 있으시면 의사 선생님과 먼저 상담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어떻게 마그네슘을 섭취하면 되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집에서 어떻게 마그네슘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마그네슘이 깊고 중단 없는 수면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알게 된 후 이 질문을 하십니다. 좋은 소식은 생각보다 쉽다는 것입니다. 복잡한 과정도 비싼 약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일상에 작고 간단한 변화를 주는 것뿐입니다. 가장 직접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인 글리신산 마그네슘 분말이나 발포정을 사용하는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글리신산 마그네슘은 위에 부담이 적고 소화가 느린 어르신들도 쉽게 흡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약국이나 온라인에서 신뢰할 수 있는 한국 브랜드 제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요즘 SNS에서도 많이 소개되고 있어서 구하기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따뜻한 물 한 잔에 작은 스푼 하나, 약 200호 정도의 분말을 넣으세요. 부드럽게 저어서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정제를 선호하신다면 150ml 물에 발포정 하나를 녹여 드세요. 거품이 나는 것은 정상이며 맛은 순합니다. 두 형태 모두 위가 민감하거나 소화 문제가 있는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잘 복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제게 묻는 질문입니다. 언제 마셔야 하나요? 타이밍은 특히 수면에 정말 중요합니다. 마그네슘을 섭취하기 가장 좋은 시간은 저녁 6시에서 10시 사이, 잠자리에 들기 약 2시간 전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몸이 마그네슘을 흡수하고 뇌에 진정 신호를 보내며 방광이 안정될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잠들기 직전에 마시면 몸을 완전히 이완시키지 못할 수 있고 너무 일찍 마시면 효과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녁 뉴스를 보신 후 좋아하는 드라마가 시작되기 전에 그 조용한 시간이 이 새로운 잠자리 습관에 완벽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점은 어떻게 마시느냐입니다. 따뜻함이 모든 차이를 만듭니다. 항상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물이나 탄산수가 아닌 따뜻하거나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세요. 차가운 물은 소화를 늦추고 복부 팽만감을 유발하며 노화된 방광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따뜻한 물은 소화관을 진정시키고 마그네슘이 몸속을 부드럽게 이동하도록 돕습니다. 몸에 충격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시키는 부드러운 허브차를 준비한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어르신들은 마그네슘 음료에 약간의 변화를 주어 더 큰 도움을 받기도 하십니다. 따뜻한 물에 얇게 썬 레몬 한 조각이나 히말라야 핑크 소금 한 꼬집을 넣어보세요. 레몬은 미네랄 흡수를 돕는 비타민C의 천연 공급원이며 상쾌한 맛을 더해줍니다. 히말라야 소금은 칼륨, 칼슘과 같은 미량 미네랄을 제공하여 잠자리 음료를 좀 더 균형 있게 만들어줍니다. 위산 과다나 혈압 상승을 유발하지 않도록 소량만 넣으면 충분합니다. 이 간단한 조합, 즉 마그네슘, 레몬, 따뜻한 물, 소금 한 꼬집은 우리 몸에 조용한 잘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요즘 웰빙 트렌드에서도 이런 자연적인 수면 보조 방법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요. 셀럽들도 많이 실천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제가 꼭 공유해야 할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안전하지만 일부 어르신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신장 질환을 앓고 있거나 이뇨제, 즉 수분 배출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먼저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왜 그럴까요? 신장이 혈액 속 미네랄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신장 기능이 완전하지 않으면 마그네슘이 체내에 축적되어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심장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천연 보충제라도 시작하기 전에 항상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안전이 항상 최우선입니다. 완전한 효과를 얻으려면 마그네슘 음료를 방광과 뇌가 깊이 쉴 수 있도록 돕는 다른 잠자리 습관과 결합하세요. 가장 강력하고 오래된 기술 중 하나는 참기름으로 발 마사지를 하는 것입니다. 손바닥에 기름을 약간 데워서 오븐에서 10분 동안 발바닥을 부드럽게 문지르세요. 이것은 혈액 순환을 돕고 신경 긴장을 줄이며 심지어 방광 부위를 따뜻하게 해줍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 할머니 세대부터 내려오는 지혜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전히 잠들기 전에 이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이제 과학도 그 효과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연구팀에서도 발 마사지가 수면의 질을 개선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따뜻한 물로 목욕하거나 발만 담그는 것도 좋습니다. 이는 혈류를 개선하고 몸의 열을 방출하며 몸의 속도를 늦추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것이 너무 번거롭게 느껴지신다면 간단히 따뜻한 물로 발을 씻고 잘 말린 후 깨끗한 면양말을 신고 잠자리에 드세요. 마지막으로 잠자는 자세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머리 밑에 부드러운 베개를 베고 무릎 사이에 하나를 끼운 채 왼쪽으로 누워보세요. 이렇게 하면 방광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이고 밤새 소화가 더 잘 되도록 도우며 심박수를 진정시킵니다. 방광으로부터 오는 잘못된 신호가 줄어들고 더 깊고 긴 시간 동안 휴식을 취할 수 있음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몇 가지 오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첫 번째 오해입니다. 낮에 물을 적게 마시면 밤에 소변을 보기 위해 깨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믿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이 적게 들어가면 소변도 적게 나온다는 논리처럼 보이죠. 하지만 최신 연구에 따르면 진실은 상당히 다릅니다. 낮 동안 수분 섭취를 줄이면 저녁 무렵에는 우리 몸이 가벼운 탈수 상태가 됩니다. 이는 혈액을 더 끈적끈적하게 만들고 신장이 더 힘들게 일하게 하며 종종 누운 후에 몸이 독소를 배출하려고 시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화장실 방문 횟수가 줄어드는 대신 실제로는 더 많은 절박감, 더 많은 불안함, 그리고 밤에 더 많이 깨는 잠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더 나은 방법은 해가 뜰 때부터 오후 4시 사이에 대부분의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천천히 마시고 몸이 리듬에 맞춰 수분을 유지하도록 하세요. 이렇게 하면 탈수도 예방하고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분 섭취가 충분하면 피부 건강에도 좋아서 동안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오해입니다. 특히 남성 어르신들 사이에서 밤에 자주 소변을 보는 것이 반드시 전립선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한 가지 이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유일한 이유는 아니며 모든 분이 그것에 영향을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여성 어르신들도 전립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야간뇨로 고통받으십니다. 실제로는 문제가 종종 방광 민감성, 낮은 바소프레신 호르몬 또는 체액과 식사 시간 조절에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 선생님이 전립선 질환이 아니라고 진단하셨다면 혼란스러워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치유할 방법은 여전히 있습니다. 모든 불편함에 대해 한 기관만을 탓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 오해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수면제에 의존하십니다. 밤이 불안해지고 몸이 깊이 잠들기를 거부할 때 작은 알약 하나가 가장 쉬운 해결책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약들은 잠드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뇌의 진정으로 필요한 치유에 휴식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수면제는 자연적인 수면 주기를 억제하고 깊은 렘수면 단계를 차단하며 종종 아침에 멍하거나 어지럽게 만듭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심지어 방광을 더 민감하게 만들고 밤에 넘어질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정기적으로 수면제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더 안전하고 자연적인 대안에 대해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진정한 잠은 강요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차분한 습관과 부드러운 지지로 초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오해입니다. 이건 그냥 나이 탓이야. 그냥 이렇게 살아야 해. 많은 어르신들이 좋지 않은 수면, 피곤한 아침, 잦은 소변을 바꿀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십니다. 하지만 과학과 전통은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60세나 70세가 넘어도 올바른 보살핌을 받으면 우리 몸은 적응하고 치유하며 자연스러운 리듬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정원에 부드럽게 물을 주고 햇빛을 쬐면 되살아나듯이 우리 건강도 작은 일상의 변화에 반응합니다. 그것은 저녁 식사 시간을 바꾸거나 물 섭취량을 조절하거나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료를 추가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침묵 속에서 고통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몸은 여전히 어떻게 쉬어야 하는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저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할 뿐입니다. 자, 이제 실천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5가지 방법입니다. 첫째, 마그네슘 음료를 저녁 6시에서 8시 사이에 드세요. 따뜻한 물 한 잔에 글리신산 마그네슘 200mg 정도를 녹여서 천천히 드시면 됩니다. 레몬 한 조각이나 히말라야 소금 한 꼬집을 추가하시면 더 좋습니다. 정말 쉽습니다. 둘째, 물은 낮에 마시세요. 아침부터 오후 4시까지 대부분의 수분을 섭취하시고 저녁 이후로는 줄이세요. 단, 낮에 충분히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탈수는 오히려 야간뇨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발 마사지를 해보세요. 참기름을 손바닥에 약간 덜어 따뜻하게 한 후 발바닥을 5분에서 10분간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신경이 진정되어 더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피부도 촉촉해지는 효과가 있어요. 넷째, 왼쪽으로 누워서 주무세요.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우면 방광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화도 더 잘 되고 심박수도 안정됩니다. 다섯째, 저녁 식사는 잠자리에 들기 최소 3시간 전에 마치세요. 특히 국물이 많은 찌개나 탕보다는 덜 짜고 수분이 적은 음식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된장찌개보다는 구운 생선이나 나물 반찬이 밤 수면에 더 좋습니다. 이 5가지 방법은 돈도 들지 않고 특별한 준비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무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천천히 하나씩 시작하시면 됩니다. 가족과 함께 하시면 더 쉽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74세 박철수 어르신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2년 넘게 3시간 이상 연속으로 잠을 자 본 적이 없으셨습니다. 허브차도 마셔보시고 매트리스도 바꾸시고 심지어 양말을 신고 주무시기도 하셨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한 가지 작은 것을 추가했습니다. 저녁 6시 30분에 마그네슘 물을 마시고 그 후에 발 마사지와 조용한 호흡을 하는 것이었죠. 10일 만에 그분은 6시간을 내리 주무시고 몇 년 만에 느껴보는 상쾌함으로 아침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분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되찾은 건 단지 잠만이 아닙니다. 제 아침, 제 정신, 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피부색도 한결 밝아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숙면이 주는 선물이죠.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만의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을 위해, 자녀를 위해, 손주를 위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1개월 후 여러분의 모습은 지금과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따뜻한 물 한 잔, 마그네슘 한 스푼, 평화로운 습관 하나, 처방전도 병원 방문도 복잡한 식단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여러분의 몸이 필요로 하는 것에 귀 기울이고 적절한 때에 약간의 추가적인 보살핌을 제공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기억하세요. 편안한 잠은 단지 눈을 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화를 위해 우리 몸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와 보살핌으로 그렇게 할 때 우리 방광은 귀를 기울이고 심장은 느려지며 아침은 피로가 아닌 가벼움과 희망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져요.
우리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매주 어르신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만 들을 수 있는 전문의의 건강 비결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빨간 구독 버튼 보이시죠?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무료입니다. 클릭 한 번이면 됩니다. 벌써 10만 명이 넘는 분들이 구독해 주셨습니다. 놓치면 후회하실 거예요. 그리고 박철수 어르신처럼 시도해볼 준비가 되셨다면 아래 댓글에 숙면이라고 적어주세요. 그 한 단어가 조용히 지켜보며 역시 휴식을 되찾고 싶어하는 다른 분께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 주세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메시지가 도움이 되셨다면 부모님께, 가족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형제분, 이웃분, 밤에 여전히 힘들어하시는 모든 분과 나눠주세요. 작은 지식이라도 공유될 때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강력한 치유의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공유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건강 정보를 나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공유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건강에 정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의사로서 수백 명의 어르신들이 단 하나의 간단한 변화로 밤의 평온을 되찾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심으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몸 또한 어떻게 쉬어야 하는지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저 여러분의 보살핌이 필요할 뿐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집 위로 별들이 떠오를 때 저는 여러분에게 이 소망을 보냅니다. 여러분의 잠이 고요한 강물처럼 평온하기를. 그리고 내일 아침이 가벼운 발걸음, 꾸준한 에너지,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미소로 여러분을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져요. 감사합니다.